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SK바이오팜이 드디어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몰리면서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데일리 TV가 그 흐름들을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마감까지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과 코로나 백신 기대감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0.3%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5,734.9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115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1154.6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 올랐고요. 3115.86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을 견인했습니다.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4개의 실험용 백신 중에서 첫 번째 백신을 투약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중화항체가 생성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틀 전에는 이노비오 역시 코로나 백신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는데요. 6월 민간 부문 고용도 호조를 보였고요. 또 미국의 6월 제조업 PMI가 전월 43.1에서 이번에는 52.6으로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49.5를 크게 상회했고 확장 국면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발표된 중국의 차이신 6월 제조업 PMI와 유로존의 제조업 PMI 확정치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현재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까지 급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과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19%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6,157.96의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0.4%대 낙폭 기록했고 12,260.5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18%의 낙폭으로 4,926.9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는데요.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전체 임직원 13만 5천 명 가운데 1만 5천 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 말까지 7,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영국의 커피 체인 업체인 어퍼크러스트, 또 백화점 업체인 해로즈도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날 48시간 동안 영국에서만 최소 11,000개 일자리 구조 조정 계획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4% 오른 39.8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720만 배럴 감소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71만 배럴 감소였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 하락하면서 온스당 1,78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가 누그러지면서 0.4원 올랐고요. 1,203.4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국제 유가는 오르고 금값은 떨어지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시장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첫째 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들의 방향은 엇갈렸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 S&P 지수도 0.5%가량 오른 반면에 다우지수는 보잉과 엑소모빌 등 주요 기업들이 빠지면서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새로운 소식과 또 경제 지표 등을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 1차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화이자 주가는 3.2% 올랐고요.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먼저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고용이 236만 명 증가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는 적었지만 5월 수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요. 미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6월 구매 관리자 지수도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인 52.6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만 명이 지금 신규 확진을 받고 있고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어저께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어긴다면 하루에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너지주가 2.49% 하락해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반면에 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 또 유틸리티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먼저 테슬라의 랠리가 간밤에도 이어졌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3.7%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대표적인 엄택주주인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4% 이상씩 급등했고 물류업체 페덱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무려 11.7% 급등했습니다. 반면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1분기 회계연도 실적이 월가 전망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4.4% 하락했고요. 보잉은 연방항공청의 에어 737 맥스 기종 재인증을 위한 시험 비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체 결함 서류를 보잉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1.6%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미국 내 30개 매장을 추가로 닫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0.2%가량 소폭 하락했고요. 이로써 2차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문을 닫은 애플 매장은 77개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질주가 엄청나네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오늘 우리 장에 집중해야죠. 오늘 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황우성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눈에 띄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 특파원 연결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그다음에 양호한 지표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이제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했고, 다만 그 나스닥은 그다음에 장중에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까지 밀려 올리는 걸 좀 봤는데, 그 2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유동성 힘이 무척이나 세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하락이 반복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개별 기업들 실적, 며칠 전에는 마이크론이 있었고 어제는 페덱스도 있었고요. 마이클 코어스도 있었는데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각 개별 기업들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향방은 어떨까요?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홍콩 보안법 이슈랑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로 하락 마감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좀 뭐랄까 통신, 그다음에 5G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IT 소재주 등까지 순환매 장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시장이 쉽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있죠.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에 따라서 어제도 이제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SK 관련주들,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뭐 SK 텔레콤, SK 네트워크스까지 약간 SK 관련주들이 다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여전히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다시 바이오 상승 장세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먼저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뭐 어제와 요 최근의 분위기처럼 SK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기 자금으로 몰린 돈들이 향후에는 어디로 흐를 건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돈들이 또 어제 간밤에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다른 뭐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올라서 관련된 IT 반도체주들이 올랐던 것처럼 그 대기 자금들이 이제 그 다른 섹터로도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서 SK 바이오팜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우성 차장께서는 오늘 우리 장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 잘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짚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자, 목요일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 찍은 상승 기대 섹터 게임주군요. 자, K게임 재평가 시기라고 한 줄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는 뭐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고 또 네. 주가도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을 시점이 됐군요. 네, 뭐 많이 올랐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최근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글로벌 경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코로나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업체들 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전과 예년과 비교했을 때 뭐 풍부한 어떤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리고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풍부하게 나오는 게 이 게임 업종들의 올해 특징이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게임 업종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고 하지만
작년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 뭐 신규 게임도 많이 없었고 어떤 그 WHO에서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면서 뭐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대비도 좋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종들이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어떤 뭐 다운순위나 그리고 개발 지식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현재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경쟁력보다는 잠재력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또 집중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규 게임도 출시하지만 우선 콘솔이라고 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뭐 게임기에 대한 출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 전체적인 그 증가가 어떤 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게임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로 이 게임이 다른 쪽으로의 진화 부분 같은 경우도 눈에 띄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또 내년이 더 전망이 밝은 건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리니지 2M이나 여러 그 카트라이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그 하반기 때 기대되는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을 좀 슬림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대장주죠. 지금 NC소프트는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 3월 달에 역시 NC소프트도 코로나에 의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제 52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95만 원대까지 9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갔던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조정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 NC소프트의 뭐 조정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신고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나 리니지 M2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계속해서 지금 하반기 때에 대한 가장 큰 어떤 탑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컴투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컴투스에 대한 관심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썸머너즈워가 4월과 5월 달에 역대 최대 월 매출을 기록한 부분이고 역시 야구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게임이 항상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후로 해서 이 컴투스의 실적을 좋게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뭐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의 게임주의 상승세를 단순히 코로나 수혜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사업적으로 잘 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잠재력이 충분하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께서 피해야 할 섹터로 꼽아주신 업종은 광고 업종이군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다는 그런 코멘트를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역시 광고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타격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아마 좀 2분기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증감률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때도 1분기 때도 마이너스 6.9%인데 2분기 때 마이너스 22.8%까지 지금 추정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약간 2분기 때가 바닥이지 않나. 왜냐하면 3분기 때는 뭐 마이너스 2.9, 그리고 4분기 때는 오히려 플러스 5.3%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도 끝났잖아요. 2분기도 끝나고 3분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광고 업종에 대한 이 어떤 좀 우려감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코로나19
코로나19 영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광고에 대한 집행 부분이 크게 좀 다운됐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광고 업체들한테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광고 업종에서 전체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BTL이라고 해서 어떤 뭐 텔레마켓이나 이 전단지나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뭐 ABL처럼 이 TV나 이쪽에서의 광고는 전체적으로 부진하지만 이 디지털 광고라고 해서 뭐 인터넷이나 뭐 SNS 이런 광고 쪽은 예전보다 오히려 코로나19 수혜주로 좀 수혜가 되면서 오히려 이쪽은 더 늘어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환경도 이제 광고 업종에 대한 패턴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광고 업종 안에서 이 디지털 쪽에서의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에서도 뭐 광고 업종이라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을 생각하실 텐데 이 디지털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에코마케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 업체들 2분기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인 상황입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2분기가 좀 바닥이 될 수 있다.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고 4분기에는 조심스럽게 현재 영업이익 플러스가 좀 전망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훈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뭡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 삼성전자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이제 다음 주 7일에서 8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이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진 상태에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더 이제 특이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예년에 비해서는 폭이 커졌어요. 뭐 진짜 최대 뭐 7조 5천억까지 얘기하지만 최하로 봤을 때는 6조 초반대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기 실적에 대한 극과 극의 그런 실적에 나오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이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을 지금 단면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중간치를 본다고 한다면 6주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가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약간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때도 가격 폭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삼성전자 실적을 만회하면서 좀 나올 가능성 이런 6주 후반대에 영업이익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실적 나온 다음에 이 말씀드렸던 이 디스플레이나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을 견인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3, 4분기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가가 거의 뭐 정체가 돼 있었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는 매수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요. 지금 어제 52,600원으로 지금 끝났는데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목표가는 58,000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격에서의 어떤 그 매수 저평가 구간이 되고 다음 주 됐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릴레이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실적에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큰 게임주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황이 좋지 않은 광고 관련주는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우리 증시 대표주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슈에 최근 관심이 모아진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수소 모빌리티 쇼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고향 킨텍스에서 2020 수소 모빌리티 쇼가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부터 모빌리티까지 수산업 생태계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현대차가 여기에 참가를 해서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북미에서 첫 선을 보인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 넵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앞으로 3, 4년 내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동형 수소 연료 전지 발전기와 올해 초 CES에서 발표한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의 축소 모형물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이 수소 분야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미래 수소 모빌리티 리더십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시장에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 들어 시가총액이 22조 6천억 여원, 78.9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43만 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75만 원대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 대규모 수주 소식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작년 매출의 2.5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영향도 있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와 언택트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셀트리온과 네이버가 시총 증가 탑5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는 하반기에는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움직일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SK바이오팜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상장 첫날인 오늘부터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SK바이오팜은 일반 청약 경쟁률 323대 1, 그리고 청약 증거금만 약 31조 원을 끌어모으면서 역대 IPO 시장에서 신기록 행진을 세웠습니다. 또 오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관과 우리 사주조합에 잠겨있는 물량을 감안하면 오늘 유통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13%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은 만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최종적으로 12만 7,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서 바이오 시총 3위로 직행을 하게 되면서 이들 세 개 기업의 시총이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어제 2분기 판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내수와 수출 실적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올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수 시장은 신차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랜저와 아반떼, 제네시스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출 실적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주요 공장들이 4월과 5월에 잇따라 셧다운되고 현지 딜러사들도 문을 닫으면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도 코로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현대차는 당분간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판매 정상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신차 모멘텀이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관련 소식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중국 소비주와 한한령 해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한한령 해제 훈풍 분화, 중국 전역의 한국 상품 판매 개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 관련 주들이 반응을 했는데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기사 주요 내용을 보면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 그룹이 공동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라고 돼 있고요. 한국 관광상품이 중국 전역으로 공식 판매되는 것은 2017년 중국 내 한국 관광 단체 상품 판매 금지령 한한령 이후 처음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중국 정부도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슈 속에 주가가 오르내렸던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가 최근에 이 한한령 해제 이슈 때문에 아주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뭐 30일이었죠. 이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 이제는 급등을 하다가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사실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롤러코스터 좀 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 소비주가 이제 왜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았는지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이었죠.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와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죠, 시트립이 손을 잡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네네. 한국 관광 상품을 이제 판다 이런 보도 자료였거든요. 이게 딱 나오자마자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이제 바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러면 한한령이 이제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도 같이 이제 상승하게 됐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제임스 량이라는 이제는 트립닷컴, 그러니까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실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의 뭐 관광 상품이죠. 남이섬이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아니면 신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품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을 마련했다라고 했고 실제 어제 1일이었습니다. 1일에 방송한다고 했으니까 1일에 어제 실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좋아요가 한 43만 개가 좋아요를 눌렀고 네. 또한 한 9,300여 개의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으로 본다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호텔이 숙박권이 매진이 됐습니다. 물론 실제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예약 판매에서 일부 숙박권이 우리나라 호텔 숙박권이 매진이 된 사태도 일어났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사실 이런 어떤 라이브 방송, 위챗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 트립닷컴에서 했던 이제 스트립의 온라인 라방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사실 중국 내부의 상품만 소개했지 해외 상품 소개한 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이 반응이 좋았어요. 어제 방송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이제 한한령의 해제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다 어제. 그래서 좀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해외 상품을 소개한 것이 처음이다라는 네.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반응도 좋았다고 하니까 네네.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 코로나19 이 이슈 속에서 그래도 해외여행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 여행 상품을 소개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방역이 얼마나 이제 중국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여행사 중국 뭐 최대라고는 하지만 이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네. 이 영향력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요. 그럼요. 항상 뭐 시트립, 그다음에 트립닷컴은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죠. 왜 그러냐면 특히 주식 소비 네. 관련주를 봤을 때 항상 그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립닷컴에 소개되는 그 여행 상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트립닷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최대 여행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온라인 여행사 중에서도 또한 최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아시아권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트립닷컴에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지 따라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립닷컴이 이제 한국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그 량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봤을 때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잣대 역할 항상 해왔습니다. 이제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립닷컴에 소속된 온라인 여행사죠. 시트립이 이번 한국 관광 상품을 소개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행 관광 상품들이.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2017년도에 그 한한령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워낙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는 거 아니냐. 야, 드디어 이제는 기지개를 좀 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한 상태다. 이게 팩트고. 근데 분위기를 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충분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변수는 있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홍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의 의미가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크다는 점. 과거에도 이 시트립닷컴에서 한국 관련 상품 판매량이 중국 소비 관련주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선행지표 역할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지금의 중국 소비주의 들썩거렸던 모습들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 언제쯤 이 한한령이 좀 풀릴 것으로 좀 예상됩니까? 근데 이게 분위기는 사실 지금 좋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근데 네. 문제는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스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메르스 때,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와 지금의 어떤 중국의 그 여행 관광 상품들이 안 팔리고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안 찾아오는 이유가 단순히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한한령 때문이다 크기 때문에 예. 사실 그때 이제 사스 전염병이 왔을 때 9개월 만에 회복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들이 찾아오는 게 메르스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이제는 여행 상품들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와 맞물린 상태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뭐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드의 영향,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을 밝히라고 하고 있죠. 누구 편이냐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외교, 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사실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하기 전까지 중국 정부가 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한한령이 빨리 풀릴 것이다, 안 풀릴 것이다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렸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이제 눈여겨볼 만하니까 말 그대로 좋은 종목만 사실 뽑아낼 부분 어떤 투자의 어떤 안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가 또 네네네. 공식적인 해제가 아니라고 해서 또 실망한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슈가 걸렸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다고 또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역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완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죠? 그럼요. 뭐 실망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실망을 했었으면은 어제장에서 네. 사실 뭐 폭락 장세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30일 날 뛰었던 거에서 뭐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폭락 이런 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만큼 100%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반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히 그 어떤 소비재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가 그 30일 날 그리고 어제장에서 확실히 조금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소비 관련주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지?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이제 30일과 어제의 장을 보시면요. 확실히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반응했던 종목들이 눈에 확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한한령 해제 소식 들린다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풀린다든지 이런 소식이 조금 희소식이 들리게 되면
어제 이제 느꼈던 그런 종목들, 어제 반응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조금 용이한 어떤 해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또 위로하는 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뭐 오늘 장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뭐 나스닥도 최저치로 또 올랐잖아요. 예. 뭐 화이자 예전 백신 소식 들렸기 때문인데 또 오늘 SK 바이오팜도 또 상장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관련 소비재도 오늘 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뭐 오늘 장 본다면 사실 바이오주가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까. 근데 사실 중국 소비자 봤을 때요. 그 바이오주도 또 이렇게 막 완전 동떨어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사실 같이 연관된 부분이 있고 오늘 장은 좀 재밌는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죠. 네, 그렇군요. 자,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중국 소비주, 진짜 중국 네, 소비주가 네, 네. 무엇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이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들이 좀 진짜 중국 소비주였는지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근데 역시나 중국 소비 관련주 딱 하면 눈에 띄어오는 게 역시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여행 관련 상품들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네. 그다음에 이치안보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게 눈에 많이 띄었었고요, 사실.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신라와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변동폭이 좀 컸었고 카주노주는 역시나 GK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30일과 1일의 이슈를 보면서 이제는 뭐 이런 관련도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도 반응을 했지만은 네. 사실 게임이라든지 비대면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은 이런 면세 관련된 아니면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도 또 화장품 소비 관련주 보다는 이제는 비대면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쪽은 확실히 반응이 좀 빨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비슷한 이슈가 터진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엔터와 이런 게임즈들이 굉장히 좀 이슈를 가질 것 같고요. 역시나 엔터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JYP 엔터, SM, 뭐 J 콘텐츠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뻔한 좀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뭐 뻔한 종목이라도 사실 시장에선 반응을 하니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이런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단순히 예전에는 뭐 여행이나 화장품 관련주만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중국 소비주에서도 이런 콘텐츠 관련된 뭐 게임주랄지 이런 종목들도 중국 소비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빨리 오늘 우리 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상승, 하락 전망을 확인해보고 그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상승 전망을 해주셨군요. SK 바이오팜 상장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은 보합을 전망하셨습니다. 실적 시즌 숨고르기 국면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은 역시 보합 전망해 주셨습니다. 언택트와 SK 바이오팜의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셨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께서는 상승 전망해 주셨습니다.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 자금 순환매 기대 코멘트해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께서는 상승 전망해 주셨습니다. 유동성 기대감을 짚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상승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크게는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 바이오팜의 상장이라는 점, 일단 이와 관련돼서 뭐 증시에서 좀 블랙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SK 바이오팜의 상장을 대비해서 이런 매수 대기 자금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간 좀 매도를 했던 자금들의 이런 순환매를 기대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K 바이오팜의 상장 이후 이런 매수 대기 자금 등이 기타 종목으로의 이런 매수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이런 순환매를 기대를 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거래일 오후 2시 넘어서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홍콩 보안 통과법 이후에 이 미중 간의 마찰 우려감 등이 우리 시장에 좀 선반영된 측면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 이 바이오팜 상장 이전에 SK 바이오팜에 대한 매수 자금 확보를 위한 이런 수급 주체들의 매도 등이 좀 간간히 이어졌던 측면, 그리고 또 거기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 시장이 휴장을 했던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미중 갈등 등에 대한 우려감 등이 대신 우리 시장에 매도 해지를 건 측면 등이 있다라는 점으로 일단 우려감은 선반영된 측면 등과 더불어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시장 방향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승, 하락보다는 이 보합권의 흐름을 보일 측면이 크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돌입함에 따라 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의 이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으로 일단 오늘 시장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관련한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7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호실적을 기록할 종목들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이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에 계속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종 관련해서는 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는 IT 하드웨어와 음식료 업종 등이 좀 눈에 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 대표주에 대한 관심 계속 두시면서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 3월 이후에 시장을 주도하는 건 개인이다라고 봐도 과하지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인의 수급 영향력 확대는 주가가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이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호실적을 보이는 실적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그 이슈에서 봤을 때 대림산업, 금호석유, LG화학, 한샘, 농심, 하이트진로 등에 있어서 관심 가져보시면서 향후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인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객장의 시선 5명의 전문가 3분은 상승을 전망해 주셨고요. 2분은 보합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장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주목할 만한 포인트 역시 SK 바이오팜이 오늘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이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거기에 몰렸던 자금들이 이제 실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 자금의 순환매도 그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항상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